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0대들의 충격적인 행보와 함께 이상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여대생이 한 강의실에서 충격을 받고 얼어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울먹이며 자리에 그대로 얼어버렸지만 주위 학생들은 이 여학생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학생들까지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본 충격적인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죠. 뉴욕 퀸즈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시고 어머니는 인권 변호사세요. 어렸을 때부터 국제 문제와 여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여권과 비자 제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건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국제비자 정책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미국 여권의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실 전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여권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버드, 예일 출신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요. 창 밖으로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 아시아 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제 노트북 화면을 흘깃 보더니 말을 걸었죠. 미국인이세요? 미국 여권이 제일 강력하다고 쓰셨네요. 요즘은 좀 달라요. 이게 제 친구 지수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지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처음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한국이 삼성, 현대나 요즘 대세인 K-팝도 유명하다지만 여권의 영향력? 솔직히 코웃음 쳤죠. 미국이 단연 최고일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보여주는 자료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 여권을 무비자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인들도 까다로운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도착 비자를 준다니.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잖아요. 제가 반문하자 지수는 빙그레 웃으며 자기 노트북을 켰어요. 실시간으로 입국 절차를 비교해주는 사이트였는데 놀랍게도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동 국가들의 사례였어요. 두바이만 해도 미국인들은 복잡한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도착하자마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히 장기 체류 비자를 준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며 듣고 있었는데 지수가 보여주는 사례와 사실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는데도 이야기는 계속됐죠.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었어요. 지수는 자기 친구들의 경험담도 들려줬는데요.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는 아침에 도쿄에서 투자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싱가포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자 걱정 없이 말이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자셨을 때는 해외 취재를 위해 항상 몇 주 전부터 비자 신청을 해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지수 친구의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에요. 지수가 보여준 영상을 보니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최첨단 시스템이더라고요. 자동 출입 국심사대는 생체인식으로 몇 초 만에 심사가 끝나는 게 너무나 신기했죠. 우리나라의 입국심사대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기억과는 너무 달랐어요. 지수와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부심으로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루어낸 혁신적인 변화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죠.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찾아볼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이룬 결과물이었죠. 제 룸메이트 사라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저처럼 믿지 않더라고요. 에밀리, 너 한국 친구한테 세뇌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사라도 그제서야 깜짝 놀랐죠. 특히 한국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의 목록을 보고는 이게 정말이야? 라며 계속 감탄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교수님께 여쭤봤죠. 교수님, 한국 여권의 영향력이 정말 이렇게 큰가요? 교수님께서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에밀리, 좋은 연구 주제를 발견했네요. 이건 단순한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천하의 미국을 제치다니. 특히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자세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제가 쓰고 있었던 리포트를 접고 새로운 주제의 리포트를 쓰기로 마음먹었죠. 단순히 한국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강자가 됐는지 그 과정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연구하기로 했죠. 지수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여권 연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 여권의 힘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외교적 성과나 해외에서의 영향력에 관한 기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중동의 어떤 국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만 포함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결국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국제학부 도서관으로 향했는데요. 비자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실제 사례들이었어요. 우리 대학 MBA 과정의 한 교수님은 중동 출장을 위해 몇 주 동안 비자를 기다려야 했는데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국 교수님은 도착 비자로 쉽게 입국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죠. 지수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료를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죠.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출장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의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게 실감났죠. 저는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저랑 똑같이 믿지 않으셨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늘 비자 문제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기사거리인데? 어머니도 얘기를 들으시더니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인권 변호사로서 난민 문제를 다루시다 보니 국가 간 이동의 자유에 대해 늘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아시아의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전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이 질문은 제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줬어요.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국제 학술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참석한 여러 나라의 학자들 중 한국 교수님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교수님들은 전 세계 어디든 비자 없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연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자 문제로 학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학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브라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10년 비자를 발급해줘요. 그들의 높은 신용도와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연구하던 내용이 실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학과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는
유럽에서 한국 학생들이 받는 특별한 대우를 직접 받대요. 심지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한국인들에게는 더 관대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연구에 빠져들게 됐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진지한 학문적 관심으로 발전한 거죠.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이 주제로 학부 논문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이런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적 영향력, 경제적 성장, 기술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제 룸메이트 사라는 이제 제 연구에 가장 열렬한 팬이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발견했어? 라고 먼저 물어보곤 해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직원분께 제 연구 주제를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죠. 특히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결국 저는 한국행이라는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마침 방학 시즌이라 지수도 한국에 간다기에 좋은 기회다 싶어서 같이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학부 논문 연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인천공항을 보니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자동 출입 국심사대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가 평소에 JFK 공항에서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체인식으로 몇 초 만에 모든 심사가 끝나더라고요. 지수는 제가 공항 시스템에 감탄하자 빙그레 웃었죠. 이제 시작이야. 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서도 연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시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나서 지수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줬는데요.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 회사였죠. 그곳에서 만난 젊은 CEO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침에 도쿄에서 미팅하고 오후에는 싱가포르에서 계약하고 저녁에는 서울에서 마무리 회의를 해요. 한국 여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말로만 전해 듣던 게 전부 사실이었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다음 날은 외교부를 방문했어요. 제 연구 주제를 듣고 관심을 보이신 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거든요. 그분의 설명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준 거죠. 역시 한국 여권의 힘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또한 직접 확인하게 됐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더라고요. 비자 신청부터 출입국 기록 확인까지 모든 게 몇 번의 터치로 해결돼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서류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말이죠. 한 주를 지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학 교수, 기업인, 학생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가 연구하던 내용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게 단순히 정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동남아시아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한국 여권 덕분에 사업 확장이 훨씬 수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업자들은 비자 문제로 몇 주씩 기다려야 할 때 저는 바로 다음 날 출장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주말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참석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여권의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K-팝, K-드라마, K-뷰티.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시 국가 신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한 교수님은 제 연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죠. 여권의 힘은 결국 신뢰의 힘이에요. 한국은 그 신뢰를 쌓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늦은 밤까지 남산타워에 앉아 있었어요.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웠는지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해줬어요. 책과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들이 실제 현실과 만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 거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 여권의 힘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을 서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상징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이룬 혁신과 신뢰의 결과물을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펴고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술적 연구를 넘어서 이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JFK 공항에 도착해서 긴 입국 심사줄에 서 있는 동안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보게 됐어요. 마치 새로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 같달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걸 어떻게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죠.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더니 정말 흥미로워 하셨어요. 에밀리, 이건 정말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에게만 특별히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부터 브라질이 한국인들에게 10년 비자를 준다는 것, 심지어 미국인들도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도착 비자를 주는 놀라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주위 친구들 모두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학과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셋이서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죠. 특히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 모두가 저와 같은 궁금증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서 공부한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제니퍼는 중동 지역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 여권의 특별한 지위를 발견했대요. 마이클은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개발 협력 모델이 어떻게 신뢰 구축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근에 갔던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의 경험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열린 컨퍼런스였는데 전 세계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였는데요. 영국, 독일, 일본의 기업인들이 비자 문제로 회의 시간을 정시에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만 유일하게 정시간에 모인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죠. 덕분에 한국 대사관분들과 인터뷰할 시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제 연구 내용을 듣고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도 하고 귀중한 자료들도 제공해 주셨죠. 대사관 직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 기술, 경제 모든 면에서 노력했어요. 여권의 힘은 그 결과물인 거죠.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시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로 늘 비자 문제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신다고 해요. 심지어 이 주제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점과 비자 면제국이 늘어난 시점이 맞물린다든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지역에서 비자 정책이 유연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다가 정말 특별한 문서까지 발견했어요. 80년대 한국의 여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였는데, 그걸 보니 현재의 현국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연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어요. 비자 정책 전문가, 국제관계학자, 기업인, 외교관.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학자들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어요. 매일 밤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학부 논문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요. 한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국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찾아왔어요.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모빌리티 포럼이었죠. 제가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건 정말 뜻밖이었어요. 교수님께서 제 연구를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죠. 발표 전날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생각하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 국가의 대표단들이 비자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영국, 독일, 심지어 일본의 전문가들도 비자 발급이 지연되어 참석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모두 아무 문제 없이 참석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가 연구해온 내용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였어요. 발표에서 이 사례를 언급했더니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중동의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인들을 특별히 신뢰해요. 그들의 높은 신용도와 문화적 영향력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컨퍼런스 이후로 제 연구는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국제기구에서도 연락이 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하나의 희망이자 모델이 된 것 같았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특별한 통계도 발견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몇 달이나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자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랍에미리트의 한 공항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입국 절차를 제공해요. 그들의 신뢰도가 워낙 높고 또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문화적인 영향력도 정말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민국 담당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 문화, 그리고 우리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국 기업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어요. 지난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 연구를 다루는 특집 기사가 났어요. 아버지가 기자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 주제가 시의적절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간 후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희망이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정말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예요.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갔죠. 연구를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비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될 줄은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시작된 한국 여권에 대한 호기심이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UN 본부에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발표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외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서는 희망이었던 거죠. 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아프리카의 한 외교관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도 언젠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면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가 신뢰하는 나라가 된 과정,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떻게 여권의 힘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비자 정책을 비교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한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신뢰가 어떻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글로벌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반가운 건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수와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서 서로에게 좋은 연구 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지수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에밀리,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연구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 말을 들으니 첫 만남이 떠올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셨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연재하시는 칼럼에서도 종종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시는데, 특히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됐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세요. 어머니는 요즘 한국의 인권 신장 과정을 연구하고 계신데, 이것도 제 연구에서 영감을 받으셨대요.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연구한 한국 여권의 힘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한 나라가 보여준 가능성의 증거이자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시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신뢰야말로 국경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느껴지는데요. 모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